예, 이번 영역은 3영역이죠. 건강과 안전 파트입니다. 아이들이요, 건강하고 안전해야 행복하게 지내요. 그런데 여기는 신체적 건강 안전이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까지 함께 포함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5개로 되어 있고요. 예, 첫 번째 지표가 실내외 공간의 청결하고 안전입니다. 실내 공간이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그 공간 안에 있는 설비나 그 공간이 위험 요소가 없고 그 놀잇감이나 활동 자료가 공간 안에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은 어디까지 보냐? 실내하고 외의 공간에 있는 걸 청결을 보고 그 안에 놀잇감을 보고 개별 침구를 보고 공기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봐서 공기질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파트가 들어간다? 환기를 포함한 공기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뭐뭐 있냐? 우리 원에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우리 원에 온수 사용하거나 세면대 사용하는 것 중에 특히 온수만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우리 교실 안에 들어왔더니 놀잇감하고 활동 자료가 안전한지 그리고 공간에 있는 자료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보육실 안에 이 위험한 물건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걸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실내 공간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는 지표입니다. 자, 급간식이죠. 잘 먹어야 잘 크고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그러면 영양의 균형 3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는 거에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그대로 제공하냐, 제공한 기록이 있느냐, 그 연령에 맞게끔 양, 크기, 맛, 조리 형태를 그 연령에 맞게 제공하고 있느냐, 그 제공한 것들이 인스턴트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제공이 되냐. 이렇게 제공을 집단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식품 알레르기 있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지침을 마련해서 대체 시 어쩌면 제거식으로 이렇게 실행하고 있냐라는 것을 보는 지표입니다. 식자재에서 신선한 거 구입하고 유통기간 필수 들어가 있고요. 조리실 내의 공간의 청결을 보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조리 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보고 있어서 필수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봐야겠죠. 신선한 게 온다면 그걸 잘 보관하냐? 올 때부터 신선하냐? 변질되지 않은 상태로 왔냐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 필수에서 이 보관 방법에 대한 것들을 꼭 한 번 더 체크하고요. 유통기간 어린이집 내 모든 식품입니다. 교실이든 선생님 책상이든 주방이든 어느 곳이든 어린이집 내 모든 공간에 있는 거 유통기한 없는 거 오기 전날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조리하고 배식 과정에 조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배식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해서 이 4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요. 필수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조리할 때 어떻게 한다? 당일 소모되고 재배식하지 않는 게 필수라는 것은 오늘 조리된 거 아무리 맛있어도 폐기 처분해라 라는 것들. 그래서 조리한 음식과 배식 과정이 청결한 것 중에 재배식하지 않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교육하고 관리하는 거에 우리가 건강한 아이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뭐 할까요? 손 씻고, 그렇죠. 양치질하고 위생적인 습관을 실천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그 아이가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 아이가 아침에 등원했을 때 이 아이가 건강한지 아이가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그러면 그 아이에게 맞게끔 지원하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아이하고 교직원이 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예방교육 그리고 내가 예방을 어떻게 교육을 건강을 관리할 건지라는 지표입니다. 손 씻기입니다. 교사는 손을 씻을 때 꼭 손을 씻는다. 언제일까요? 맞아요. 손을 전에 씻어야 될 거 하고요. 후에 씻어야 될 것들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떤 건지 알죠? 예, 투약하기 전에. 예, 특히 안약 넣을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영유아가 꼭 씻는 건 후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먹기 전에 씻는다면 바깥놀이 가서는 그 후에 씻는 거.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를 닦고 그 칫솔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교사는 뒤처리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건강 상태를 살피고 아픈 아이가 있다면 지침에 맞게, 다친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라는 것들의 지침을 구비하고 있고, 그 교사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 상태를 보고 적절히 조치를 하는 거고요. 이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투약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부모님에게 투약 보고를 문서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다쳤을 때 비상약품 필요하죠. 용도별로 실외용, 어린이집용 구비하고 그 유효기간이 잘 관리되어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의약품이 하나 정도는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지표죠. 아픈 아이를 위한 건강검진이 되어 있다면 이 건강한지 확인하는 서류들이죠. 그래서 건강과 영양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아이가 왔습니다. 우리가 다치면 이렇게 해주고요. 영양교육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보육교직원들도 건강검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생겼다면 그 감염병을 우리가 이거는 감염병입니다. 조치해 주는데요. 며칠간 격리기간 이걸 수립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지표입니다. 자, 등하원의 안전 들어가 있네요. 교사는 아이들의 출석을 오전에 확인하고 그리고 귀가할 때 인계 과정에 따라 귀가를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아래, 그래서 책임 있는 성인의 보호 아래 있는 거고, 차량을 운행한다면 그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안전 요건을 갖추어서 운행하고 관리하는 지표입니다. 자, 교사가 임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어떤 건지 필수 규칙이 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 기재사항을 하고, 부모한테 받는 서류 중에 귀가 동의서를 받고 그대로 귀가를 인계하고, 그리고 아침에 교사는 매일입니다. 매일 일과 중에 아이가 등원 여부를 확인해서 왜 안 왔는지, 안 왔다면 연락을 오전 중에 취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귀가할 때 인계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규정에 맞게끔 인계 과정을 진행한다랍니다. 그 인계 과정이 등하원 시에 모든 영유아가 지정된 보호자가, 그래서 귀가 동의서를 매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출석부나 아니면 체크하는 난에다가 누가 귀가한다라는 걸 적어 놓으셔서 지정된 보호자한테, 아닌 경우 있죠,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사람하고 미리 확인을 받아서 그 분에게 인계를 하는 겁니다. 자, 필수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혼자 등원하는 영유아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원부터 하원까지 해서 교사가 해야 될 거는 전체 상황을 항상 주의하고, 바깥놀이를 나가거나 손을 씻거나 화장실을 갈 때마다 전체 영유아를 또 확인하고, 통합보육은 원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통합보육이 우리가 몇 시부터 이루어지냐에 따라 담당 교사가 계속 바뀌어요. 내가 당직이거나 이럴 때마다. 그러니 그렇게 교사가 바뀌거나 교실이 바뀌거나 시간이 바뀔 때 제일 위험한 게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인원과 몇 명인지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체크를 하시고 인계할 때마다 선생님들하고 주의 깊게 이렇게 인원하고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자, 혹시 아이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책임 있는 성인에게 귀가할 때도 인계하고, 교실에서 혹시 책임 있는 성인이 있을 때 이렇게 자리를 비운다라는 것들이 들어간 지표이죠. 아이만 남겨두고 활동 공간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라는 거에, 등원하고 하원할 때, 또한 휴게 시간일 때, 아이들 낮잠 잘 때, 이럴 때는 책임 있는 성인하고 교체해서 항상 아이를 어떻다? 성인에게 인계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표죠. 세 번째에서 마지막,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 차량에게는 어떤 것들이 구비돼야 되냐,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다? 예, 그냥 평정이 되는데, 차를 운행한다면 여기 있는 거를 잘 수칙을 갖추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차에는 수칙, 영아가 차량을 탑승한다면 영아용 보호장구, 영아가 아니고 유아여도 개별 안전띠, 차량용 안에 소화기,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차 안에 비상약품을 구비해야 되고서 이거는 매일같이 확인을 하시고 안전한지 선생님들이 이거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운전자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차 안에다가 안전점검표 있는 거예요. 매일 차량을 원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차에다가 차량 안전점검표 실시하고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안전교육을 그래서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 그다음에 같이 동행하는 교사도 안전교육을 받는다.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이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차에서 탈 때부터 내릴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우리가 지금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지 않을 때는 Y로 평정되고요. 한다면 반드시 필수가 포함된 지표가 평정의 대상입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 운전자 당연히 있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원에 책임 있는 성인이 동승을 하고 그리고 운전자는 다른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아이들에게 안전띠를 매고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모두 다 앉은 다음에 차량이 탑승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걸로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요건을 갖추는 지표입니다. 자, 차량에 동승한 아이가 안전히 승하차를 한 다음에 도움을 주고 아까 말한 대로 정차하고 하차하는 데 주고 모든 아이가 차에 내렸는지 하고 마지막에 누가 내린다? 교사가 하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됐다면 이제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이게 태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대상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이 들어가고 이렇게 안전한 설비가 갖춰졌다면 내가 그걸 효율적으로 진짜 비상시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관리 지표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교육만큼은 지표는 하나지만 어떤 면에서 발달에 적합한 시간과 선생님들이 어때요? 전문성이 발휘되는 안전교육을 대상에 맞게끔 실시하는 거. 정기적으로 이론으로 알면 되지 않는 게 훈련입니다. 훈련은 해야만 돼요. 월일에 정기적으로 소방대피 훈련을 하고요. 놀잇감하고 활동자료나 놀이기구를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를 하는 거고 계절에 따라서 너무 덥거나 춥거나 미세먼지가 있거나 황사가 있을 때 놀이 규칙 수칙을 준수하는 지표입니다. 그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대상이라면 교직원의 안전교육에는 자꾸 얘기하죠. 얼마나 중요하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비상시에 업무 분자, 응급처치에 관련된 교사 1명 원 안에는 1명 있어야 되고 아동학대 예방의 지침에는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보육교직원 그래서 임용된 자들이 아동학대 예방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대상은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예방은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하는 교육들도 예를 보면은 있습니다. 자, 필수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서 체벌을 금지한다. 이게 들어가야 할 때만 우리가 기본적인 안전교육에서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에서 체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이 필수 지표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기본적인 안전교육입니다. 자, 면담에서도 물어보겠죠. 몇 번으로 전화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들을 그래서 선생님들이 면담 자료를 통해서 좀 필수적인 지표가 좀 숙지가 잘 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시에 필요한 도구들, 소화, 경보, 그 다음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냐? 알고는 있지만 진짜 비상시에 잘 사용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영역, 건강과 안전 영역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